빛이 가득해 주문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입한 노래해 Run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ngs While I light it up like a diamond.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고 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희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샤이나 후버스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성과 라이언 포스톤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장미의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빛나지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그 사건은 201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이나 후버스라고 하는 미모의 여성이 오하이오주 변호사인 남자친구 라이언 포스톤을 라이언의 집에서 총으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샤이나가 그 과정에서 라이언에게 총 6발을 쐈대요. 그런데 한 발은 얼굴을 정확하게 관통했다고 합니다. 사건 후에 경찰에서 밝힌 후버스의 진술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더욱 줬다고 하는데요. 얼굴에 총을 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총을 왜 쐈어요? 하니까 여자인 후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I gave him his nose job. He wanted. 라이언이 코수술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코수술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후버스와 숨진 피해자 라이언은 당시 이제 2012년이니까 페이스북이 한창 유행한 때였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대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몇 차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라이언과 후버스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만 되게 선남선녀인데 뭔가 라이언이 되게 놀려 보이죠. 처음에 라이언은 후버스의 아름다운 외모와 센스 있는 분위기에 끌렸다고 해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둘은 금방 동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평범했던 후버스에 비해서 라이언의 집안은 미국에서도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다고 해요. 후버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나는 진짜 돈 많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신분 상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남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어가 나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에 비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만나다 보니 후버스가 불안감을 극심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고 또 사랑을 구걸하려고 했겠죠. 그럴수록 라이언에게 후버스는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루에 전화를 300통을 했대요. 상대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라이언을 향한 후버스의 집착이 하루에 전화 300통 하면 집착이 더 심해졌대요. 상대의 집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라이언도 자신한테 집착을 하고 구걸을 하는 후버스를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주로 수술 좀 해. 살 좀 빼. 이런 막말을 막 던지다가 급기야는 라이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오하이오 미인대 출신 여자랑 바람이 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버스는 결국 집착의 끝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살해하고 말게 돼요. 불안감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불안감이 언제 생기냐면 나의 존재감이 흔들릴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제가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후버스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사는 이유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남자였던 라이언은 후버스 입장에서는 삶의 목적과 이유였겠죠. 후버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남자가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후버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라이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감정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이 다 라이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라이언이 웃으면 웃고 좋으면 좋고 하루 종일 라이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때 바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을 다 해도 내 탁월성과 매력을 다 발휘할까 말까 하는데 에너지를 다 타인한테 쏟기 때문에 나를 키울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자기 경영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다 빼앗겨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생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좌우가 되세요. 타인의 눈치를 극도로 보시나요? 그 상태를 바로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경영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너무 비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하나도 못 느끼는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이 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나고 끊이지 않는
말이 되니. 너무 불쌍하죠? 내 품위와 내 매력과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죠. 넘치는 안정감으로 여러분들의 품위,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발산하고 사시는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정감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정감의 반대인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의 존재가 흔들리면 불안해진다. 불안하게 되면 확인 욕구가 생기고 인정 욕구가 생겨서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하나도 발산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안정감이란 상대방에게 매력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안정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